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책 리뷰 영상을 들고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시는 분들에 한해가지고는 지난번에도 계속 출판사와 협의가 잘 돼가지고 이번에도 구독자 10분을 이렇게 잘 선정해서 댓글로 이 책을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적어주시는 분 제가 10분을 선정을 해서 개별 배송을 출판사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원앤원 북스 담당자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책을 소개를 바로 해드릴게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도 공지를 했습니다. 자, 인천 부동산의 미래입니다. 와, 책이 감이 오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껍기가 47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책 중에는 가장 두꺼운 것 같아요. 와, 너무너무 이거 언제 다 읽지 했는데 최근 며칠간 책을 받고 나서 짬짬이 보고 또 주말에도 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써져 있는 내용은 아니고 글씨도 안에 보니까 거의 다 컬러로 돼 있고 지도도 컬러로 돼 있어서 너무나 보기 좋았고, 와, 인천을 저도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책 한 권만 계속적으로, 이건 한 번 보고 이거 말책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이 책에서도 설명이 써 있지만 보관을 하시고 책꽂이 항상 꽂아 두시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인천에 관해서는 이 책 하나로 그냥 끝날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입지 최고 전문가 빠숑님이라는 김항렬 소장님이십니다. 지금 스마트 튜브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죠. 그래서 관련돼서 저도 예전에도 관련된 책을 한번 리뷰를 했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및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 대표라고 돼 있고 거의 1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를 한, 최근에 빠숑의 세상 답사기에서 스마트 튜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예전에 한국 갤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건설사들과 이렇게 계속적으로 협업도 하시고 조사도 하시면서 책도 엄청나게 많이 쓰셨죠.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이번에도 최근에 따끈따끈한 신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먼저 제가 구독자 요 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출판사 측에서도 제가 담당자 하시는 분에게 요청을 꼭 드려가지고 이 책 정말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인천 쪽에 대해서. 그래서 또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또 10분을 선정해가지고 제가 추첨을 해서 이 책을 꼭 같이 또 공부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제가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힘들 것 같고, 간략하게 인천 관련돼가지고 인구수를 제가 봤거든요. 인천 관련된 인구수를 한번 보니까 거의 300만 명 정도 됩니다. 295만 7천 분 정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인천이 어떻게 생겼지? 지도를 한번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8, 9의 2군입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에 강화군, 옹진군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섬이기 때문에 투자 관련돼가지고도 이쪽에서는 뭐 크게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거의 이제 인천이다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서울이 여기가 있고 이 왼쪽에 인천이고 밑에가 경기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서구, 계양구, 부평구, 동구, 남구가 이제 최근에 미추홀구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에 남동구, 연수 그렇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생겼구나. 면적으로서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하나 또 찾아왔는데 GTX 어떻습니까? 인천은 ABC 중에서 B가 통과하는 지역이죠. 저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평내, 호평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청량리를 지나가지고 용산 지나서 여의도 지나서 신도림 지나가지고 인천 쪽으로 와서 부평, 그 다음에 인천시청, 마지막에 송도, 이렇게 GTX 라인이 지나가는 또 이쪽 우리가 또 이렇게 또 GTX가 지나가는구나 우리가 한번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습니까? 인천 부동산 최근에 보니까 인천이 많이 또 조정받는다 그러던데, 인천이 물량이 많다 그러던데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지인에서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캡처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올해도 입주 물량이 많고 2023년에도 입주 물량이 필요 수량 여기 적정 물량보다는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2024, 2025년 정도 돼야지만 조금 입주 물량 자체가 조금 하락하는데, 대구와는 좀 다르죠. 대구도 요 정도 비슷한 그래프입니다. 대구도 상당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물량이 많은데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구는 계속적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거래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구축가치도 같이 하락하고 지금 신축 입주가 계속적으로 안 되고, 근데 더더더 악재는 막 이렇게 분양하는데 지금 분양 청약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은 개개인 물건별로 또 각 구별로 각 단지별로 다 다른 것 같은데 핵심 자체가 지금 여기는 미분양이 상당히 없다. 예전에 많았는데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지금 악성후, 그러니까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그러죠. 악성후 미분양도 거의 없는 상태고 준공정 미분양도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데 내년, 내후년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앞으로 또 청약 관련돼서 경쟁률이라든지 신도시 관련돼가지고 아니면 계속적으로 정비사업 관련된 구도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간략하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서 프롤로그에 김학렬님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인천은 서울과 같이 가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내용을 쭉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계속적으로 많이 올랐죠. 서울은 뭐 이번 지난 정부 관련돼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많이 올랐고 경기도도 어떻습니까? 웬만한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와 지금 인천은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인천 자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천이 상대적으로 다 경기도라든지 서울에 비해서는 한참 계속적으로 저평가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만 계속적으로 따로 노는 이런 분위기다.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또 새로운 도시로 업그레이드를 시도할 예정에 딱 스타트 지점이라는 얘기죠. 이제 작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인천의 신도시 3총사 어딥니까? 송도, 청라, 영종 이쪽 거의 서쪽에 거의 이렇게 거의 포진되어 있죠. 하지만 이마저도 꽤 오랜 기간 인정받지 못합니다. 송도도, 청라도, 영종도도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저 수도권의 신도시 하나로 취급받을 뿐이었다. 그 다음에 인천의 구도심, 여기 중간에 있는 구도심은 아예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에 계속적으로 위상이 증가했다 말씀드리죠. 일단 3대 신도시에도 활성화가 많이 됐고 구도심에도 꽤 많은 변화가 지금 할 예정이다. 관련돼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작년 한 해 17개 광역 지자체주 중에서 가장 높은 시세 상승률을 이끌었다. 22년, 23년도에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다. 인구는 3분의 1도 안 되는데 입주 물량이 서울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인천은 인천만의 시장이 아닌 인천만 봐서는 와 입주 물량이 과다기 때문에 이제 하락하겠네 폭락하겠네 라고 하겠지만 인천과 같이 붙어있는 서울이 바로 옆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시장, 경기도 시장, 인천의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 자체가 입주 물량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인천과 서울과 경기도를 이제 한 권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천이 이제 인천만의 지역이 아니다. 서울과 같은 생활권이고 경기도도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메인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한정된 수요를 넘어서서 광역화, 세계화가 되고 있는 이 수요층들이 생활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인천이라는 지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얘기합니다. 8개 구의 부동산 이야기를 깊게 다루고 있고 향후 이 책은 20년 동안 인천의 사용 설명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까이 이 책을 두시면서 한번 읽고 끝이 아니고 이 구, 여기 지역, 여기 정비사업, 여기 신도시 각각 특성이 어떻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목차를 제가 말씀드리면 1부에서는 인천 부동산의 미래, 인천의 위상을 확인하라. 2부에서는 구별로 다르다. 각 구별, 8개 구가 있다 말씀드렸죠. 관련돼가지고 순서는 강남,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연수구, 그 다음에 부평구,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 중구, 계양구, 동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당가 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먼저 가장 입지가 좋은 거 위주로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부동산의 미래 일장을 제가 쭉 봤더니만 중요한 사항만 일단은 빨리빨리 요약을 해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봤더니만 작년 말씀드렸죠.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17개 지자체 군에서 가장 높은 시세 상승률이 인천이었다 말씀드리고 시세는 어떻습니까? 인구와 세대수와 일자리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인구수, 일자리, 인천이 과연 어떻게 될까? 여기 책에 다 이렇게 판단되어 있고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39쪽입니다. 각각 다르다. 말씀드린 대로 8개 구가 있고 2개 군이 있죠. 관련돼가지고 또 전반적으로 점점 이렇게 각 구별로 세부적으로 정말 중요한 그 해당 구의 어떤 동네가 유명한 그런 동네이고 어떤 그 구에서도 어떤 아파트가 향후 투자 물건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또 중장기적 단기적 어떤 각 시기별로 요런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쭉 살펴봤더니만 각 구별로 상당히 자세하게 지도까지 컬러풀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직접 인천은 어떻습니까? 현장을 가봐야 한다. 인천은 특히나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유는요. 서울, 경기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은 바다가 있다. 같은 이유로 부산도 가봐야 되고 바다에 따라서 부동산 평가는 다릅니다. 청라 앞바다가 있고 송도 앞바다가 있고 월미도 앞이 다르고 영종도 앞바다가 다르다. 평가는 프리미엄이 다를 것이다. 무조건 바다가 앞에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관련돼가지고도 현장에 인천을 무조건 가봐야 된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인천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도 공부가 충분히 된다면 인천에 한번 임장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무조건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도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인천의 아파트, 이제 최고가 아파트 순으로 쭉 이렇게 좀 해놓으셨고, 2021년도 이렇게 보시면 전국의 시도 평균 평당가 인천에 그러면 몇 위 정도 되냐 인천이? 위에서부터 당연히 서울이겠죠. 서울, 그 다음에 전국, 세종, 경기도, 부산 5위가 인천광역시고 평당가 평균이 1,458만원 2021년도 기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군별로 쭉 위에서부터 나누자면 인천 내에서도 1번이 연수구 무려 평당가가 1,960만원 거의 2천만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부평구,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 중구, 계양구, 동구, 강화군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죠. 일부가. 여기 보면 인천에서는 연수구, 남동구, 서구 돼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나머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 계양, 서구 이렇게 아직까지는 규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을 해야 되겠다. 각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 관련돼 가지고도 각각 규제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GTX B지역 이쪽이 아마 핵심 지역으로 나중에 또 떠오를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세 가지 구 있죠.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역으로 2년 전에 지역됐는데 작년에 훨씬 많이 올랐죠. 관련해가지고도 역시 이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고 딱 이렇게 지정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 여기 또 뒤에 또 제가 또 정말 또 중점적으로 봤던 이유가 그럼 인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인천에 있는 미래 앞으로 뭐 어떻게 발전을 한다는 얘기야. 여기를 쭉 봤더니만 인천 2040 도시 기본 계획이 있더라고요. 관련돼가지고도 쭉 보시면 인천은 앞으로 20년 뒤에는 인구 자체를 350만 명 인구를 달성하겠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295만 명 정도 되는데 약 60만 명.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목표를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인구수가 늘어나려면 이렇게 서쪽에 있는 세 가지 신도시 있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속적으로 이거 유입되는데 여기 지금 중간에 있는 원도심이라고 그러죠. 여기 원도심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이쪽 신도시로 새 아파트로 빠져나가고 또 주변에 있는 이런 경기도 쪽으로 빠져나가고 위쪽에 있는 검단 신도시라든지 3기 신도시 쪽으로 계속적으로 빠져나갈 건데 그럼 이 원도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여기가 또 하나의 핵심 축이다. 여기를 계속 개발하고 새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인구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유입되게 하겠다. 지방에 있는 분들도 서울이라든지 바로 입성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를 한번 들어왔다가 또는 또 이렇게 인천 쪽으로 들어갔다가 추후에 이제 서울 쪽으로 입성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관련돼가지고도 원도심을 앞으로 어떻게 인천을 계속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여기도 핵심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고, 저 또한 여기 있는 인천에 엄청나게 이제 서쪽에 지은 상당히 비싸죠. 관련돼가지고도 이런 원도심에 있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어떻게 또 투자를 할 것인가. 또 저렴하게, 또 싸게, 또 적은 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잡을 수 있는 매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또 하나의 핵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베드타운으로서 인구 유출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원도심을 개발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인구를 유입시킬 것인가. 또 하나의 이게 현안이다.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률, 또 계속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키울 것인가. 여기 보면 2040에 있는 인천 도시개발 계획에 보면 인천의 일자리를 어떻게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면서 사람들을 유입시킬 것인가도 핵심적으로 내용이 잘 파악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뒤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인천이 앞으로 이렇게 개발되겠구나. 인천이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겠구나. 그럼 인구가 계속 유입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새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고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있어가지고 인천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지겠구나. 말씀드린 인천 자체만이 아닌 서울과 경기도를 같이 보면서 한 수도권, 한 권역으로 생각하면서 서울과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경기도 주변에 있는 이런 지역과도 주고받는 이런 위상으로서 인천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과연 저평가되는 아파트가 없을 것인가?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뿜뿜하게 되면서 저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신도시 있죠. 상당히 높은 청라라든지 송도 이쪽에 엄청나게 고가의 아파트가 아닌 원도심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싸게 잘 매수를 해서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면서 계속적으로 새 아파트가 될 것을 미리 이렇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쪽도 생각을 해보면서 미리 우리가 선진입에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또 하나의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렸고 이 뒤에 있는 개별적인 각 구별로 되어 있는 말씀드렸죠. 8개 군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컬러풀하게 요런 지역이 유망하고 요런 구에는 요런 아파트 요런 교통 호재 요런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요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친절하게 코멘트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책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꼭 신청해 주시고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들 가격 자체가 여기 보니까 23,000원이거든요. 이 정도 가격 투자해서 내가 인천에 투자를 해서 추후에 몇십 배, 몇천 배의 이득을 얻겠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하신다면
전혀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다시 한번 이 출판사 담당자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또 구독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해당 영상 올라가는 영상 댓글 요 영상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영상 하단부에 제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1번은 제 구독을 했다는 영상, 제 유튜브 구독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에다가 이 인천부동산의 미래를 내가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이유를 적어 주시는 분 10명을 제가 추첨해서, 이 영상이 아마 8월 4일 정도 제가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 8월 4일 업로드하면 한 3일, 4일 정도 아마 제가 생활해보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공지를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 한해가지고 제가 10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가 댓글 달아주시면 나중에 추후에 저에게 메일로 받으실 주소, 성함, 뭐 닉네임, 이렇게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다 10분 취합해가지고 출판사로 전달해서 출판사에서 개별적으로 배송하는 이런 절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인천 부동산의 미래, 인천 미래 가치를 선점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 되었으면 바람에서 오늘 책 리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간직하면서 영상을 공부하는, 또 인천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투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응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